처음엔 부부들끼리 다니던 그런 반려견 모임이었어요. 그 여자가 오기 전까지는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아내와는 2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달달한 신혼을 기대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초반부터 조금씩 삐걱거렸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린 반려견 2마리를 가족으로 들였어요. 그땐 아내도 저도 아이를 낳을 생각은 전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내는 20대 후반, 저는 30대 초반. 지금 생각하면은 참 혈기왕성한 나이였죠.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려견 동호회에 들어가게 되고 활동도 꽤 열심히 했습니다. 또래도 많았고 형님들이라 해봤자 40대 초반 정도였어요. 대부분 부부들이었고 나이대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그냥 산책하고 커피 마시다가 나중에는 모임 주체로 반려견을 데리고 여행도 다니고 매주 한 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잦아지고 서로 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됐는데 웃긴 건 막상 속 얘기를 꺼내보니까 다들 우리처럼 신혼부터 삐걱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모임에 처음 나왔습니다. 결혼은 안 했다고 했고 혼자 산다고 했죠. 반려견은 한 마리였고요. 소개가 끝나자마자 반응은 바로 갈렸습니다. 여자들은 인사는 했지만 딱히 반갑게 맞이하진 않더군요. 반면에 남자들은 달랐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어디 사세요? 강아지는 몇 개월이에요?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냐는 말까지요. 그녀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고 웃다가 옆에 있는 사람 등을 툭툭 치는 버릇도 있더군요. 아주 가볍게 장난처럼요. 게다가 입고 나온 옷도 눈에 띄었습니다. 좀 아슬아슬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인지 남자들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갔습니다. 몸매가 눈에 띄는 편이었거든요. 그녀가 강아지 물통을 들고 잠깐 두리번거리자 그 순간에만 3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장면이 계속됐죠. 그녀 주변엔 늘 남자들이 있었고 여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비켰습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 남자들 입이 귀까지 걸렸더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혼자 나와서 그런가 보지. 이쁘니까 더 챙기는 거고. 그때는 그 여자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던 길이었고 문자가 하나 왔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데 그녀에게서 연락이 와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놀랐습니다. 반가웠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오빠, 혹시 지금 괜찮으세요? 집에 보일러가 좀 이상해서요. 기사님은 지금 연락이 안 되고 내일이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빠가 이런 거 좀 안다고 해서 실례지만 혹시나 하고 연락드렸어요. 이게 뭔가도 싶었지만 미녀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순 없더군요. 그래서 퇴근길과도 동선이 같고 해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벨을 눌렀고 문이 열렸어요. 그녀는 박스티 한 장 차림이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입고 있더군요. 보일러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한번 껐다가
다시 켜니까 금방 돌아갔거든요. 내일 기사님 오시면 한 번만 더 봐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말하자 그녀는 안도하며 말하더군요. 오빠,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오시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러더니 밥은 드셨어요? 라고 해서 저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녀는 이미 부엌으로 가 있더군요. 집에 있던 걸로 간단히 차린 상이었고 술도 자연스럽게 한 병 올라왔습니다. 오빠 너무 수고했다면서 그녀가 잔을 따랐습니다. 술 맛이 기가 막히더군요. 그렇게 몇 잔을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빠는 왜 다른 오빠들처럼 저한테 안 다가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보더니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오빠가 좀 좋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빈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먼저 몸을 숙였고 저도 거의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닿았을 때 그녀의 손이 먼저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등에 미지근한 온기가 남아 있었고 그대로 아주 잠깐 멈춰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고 잔을 주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녀가 입고 있던 박스티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너무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하면 이 자리가 끝날 것만 같았거든요. 그녀가 제 쪽으로 한 발 가까이 왔고 그날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그녀와 두어 번 더 만났었고 우린 그런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임에서 알던 형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술 한잔 하자. 별 생각 없이 나갔고 술을 좀 마시고 나니까 형님이 갑자기 말하는 겁니다. 이건 너만 알고 있어라. 그리고 그 여자 얘기를 꺼냈어요. 모임에서 몇 번 만났고 깊은 사이가 됐다고 말이죠. 그런데 연락이 안 되는 날이 많은 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뒤에는 또 다른 형님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제야 알겠더군요. 그 여자를 사이에 두고 우리는 동서지간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형님들끼리 그 여자 이야기로 말다툼까지 갔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말이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아닌 척하면서 그녀를 몇 번 더 만났다는 겁니다. 아쉬웠고 끊어내기엔 이미 늦은 느낌이었거든요. 나중에는 한 형님이 집에 들켜서 형수님이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 한바탕 난리가 났고 그 여자는 모임을 탈퇴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모임에 나오던 돌싱 형님이랑 동거를 시작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 뒤로는 그 여자의 소식을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전화번호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아무 일 없던 척 흩어졌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이런 시절도 있었네요. 지금은 중년의 아저씨가 되어 있지만요. 오빠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판도라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오빠들 정말 감사합니다.